예, 지금 지인을 가지고서 자연적인 이야기와 또 왕도 정치 이야기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야기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봤습니다. 돌아가면서 봤는데 이제 그러한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,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연재해가 지금 왔다, 지진이 일어났다.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관해서 관찰한 기록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. 여기에는 별로 예도 없고요. 그냥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. 이 안에서. 초, 2, 3, 4, 5 상에서 이거를 시간 순서로 봐도 되고 그 안에 있는 문상들의 특성 있죠. 그 특성, 그 특성으로 봐도 되고 어느 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,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입으로 한 말을 해야 돼요. 들으시는 분들이 기본 베이스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. 이 주역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. 기본 베이스가 깊으신 분은 깊은 만큼 들리고 기본 베이스가 얕으신 분은 얕은 만큼 들리고 그래서 10년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. 10년을 들어도 아직 못 알아들은 말이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듣고 가는 게 있는 게 주역입니다. 처음 오신 분도 이 많은 말을 다 듣지 못하죠. 다 듣지 못하는데 들을 말이 있고 10년을 앉아서 해도 아직도 못 알아들은 말이 있습니다. 못 알아들은. 엊그제 이제 제가 형님한테 농담을 좀 했었는데 저 칠순집에서요. 형님이 듣기는 잘 들으셨는데 한쪽만 듣고 뒤에를 몇 자 안 들으셨더라고요. 그런 얘기. 초구는 이제 지금 이 첫 번째는 이제 얘를 말하는 거죠. 여러분이 처음이라고 초라고 말합니다. 초구는 진대 혁혁이라야 후에 소원에게 이름이 기란이라. 아까 설명했던 그 말이죠. 당연한 얘기지 뭐. 천둥번개 치고 지진 일어나고 하는 그날의 통에 두려워서 조심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. 무슨 일이 생긴다. 근데 이놈은 그럴 것 같아요. 초구니까 양이잖아요. 양. 큰 힘은 없지만 그래도 약물이잖아요. 처음으로 일어나는 약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. 초구는 우레가 오매 놀라야 귀에 웃는 소리가 깔깔거리니 기라다. 여기서 진례에 혁혁하지 않으면 후에 소원에게 갈 수 없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얘는 진례에 혁혁할 것 같아 이놈이. 그래서 기란 거예요. 그래서. 그런데 어떻게 기라냐? 웃으면서 옛말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웃으면서 옛말 할 수 있다. 초구는 득정이며 부사와는 비례관계입니다. 발음을 얻었고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. 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다르다. 소성캐진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. 지금 괴가 두 개가 겹쳐진 것을 대성캐라고 말합니다. 대성캐는 64개가 있습니다. 괴가요. 소성캐는 밑에 거만은 각각 다른 모양이 8개가 있습니다. 이 8개를 소성캐라고 말하고 세 개를 합쳐서 쌓아놓은 걸 대성캐라고 말하는데 쌓아놓은 거나 3개짜리나 이름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밑에 거만 따로도 진이라고 말하고 합쳐서 진이라고 말해요. 근데 특별히 작은 걸 얘기할 적에는 소성캐라고 말을 해줘야 요 3개짜리 진개가 되는 겁니다. 3개짜리 진개가요. 아까 잠깐 여기다 그렸었죠. 8개를 가족관계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요 괴라는 거를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세상 모든 만물을 8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8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았다. 음양은 세상 모든 것을 2가지로 분류해 놓았다. 상대적인 2가지로다가 딱 분류해 놓은 거다. 해, 달, 아버지, 엄마, 큰 거, 작은 거, 긴 놈, 짧은 놈, 아래층, 위층. 전부 상대적인 말이잖아요. 그죠? 그런데, 그렇게 나눠 놓고 보니까 너무 단순해서 설명이 안 돼.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해서 보니까 8가지로 나눠 놓고 설명해요.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아직도 설명을 못 하겠어요. 그래서 다시 64가지로 설명을 하죠. 64가지로 설명한 거는 세상 64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보고 배우고 익힌 다음에 나머지 3다방상을 여기에 대입해서 유추해라. 그 나머지 네가 풀어라는 얘기죠. 그래서 초시형님이라는 책에는 64개의 변화를 통째로 다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. 통째로 다 변화를 써놓은 책이 있어요. 책을 사다 놨는데 또 중국 그 전체 그 문화 이런 걸 다 알아야지 그 책을 읽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주역이 전부 비유법이잖아요. 전부.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 못하면 그 말을 글자를 읽어내서 이해할 수 없죠. 그렇습니다. 어는 아버지, 태는 막내, 딸, 이는 둘째 딸, 그리고 지는 장남, 소는 장녀, 감은 중남, 둘째 아들입니다. 다는 막내 아들,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됩니다. 가족으로 치면, 이걸 자연으로 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.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자녀들이 있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건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하여서 처음으로 낳은 것이 진장남입니다.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. 아버지의 유전인 인자인 양효가 본인 어머니에게로 와서 섞인 것이 장남입니다. 도성계에서 건곤의 주장이 되는 효는 중효입니다. 그죠? 그 주장, 그 상황을 대표하는 거는 건곤에서는요, 건곤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성계에서도 보면 그 중효가 대장입니다. 대성계에서 얘는 왕의 자리고 얘는 왕비의 자리거든요. 그러니까 각각 나눠 놓아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장입니다. 그죠? 주장이고, 이제 다른 것들은요,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휘관은 한 명이고, 밑에 병졸들은 많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휘관은 한 사람인데, 밑에 병졸들은 많다. 적은 놈이 주장입니다. 적은 놈이. 이 안에서 이름이 주장이 아니고 요놈이 주장입니다. 요놈.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요놈이 주장입니다. 얘들이 주장이 아니고. 귀한 거는 적은 거죠. 천한 거는 천하다 그러는 거는요 많은 게 천한 겁니다. 귀한 거는 구하기 어려운 게 귀한 거죠. 하늘의 별이 귀하죠. 땅의 흙이 귀한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왜? 흙은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몰라. 근데 하늘의 별은 보이긴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게 주장하는 놈이다 하는 게 이제 구분이 된 거예요. 구분이요. 이 진계에서는 초효가 주효가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. 그렇다면 지례복계의 초효와 같은 의미다 라는 말이 됩니다. 지례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게입니다. 이렇게 생겨서 첫 번째 요놈이 양인 겁니다. 요놈이 주장이에요. 뭐예요? 아무도 없는 세상에 새로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. 새로 튀어났다. 여기서 일양이 희생한다 그래요. 한 양이 처음으로 나왔다 하는 말입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가 해서 한 아들이 나왔다.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. 지례복의 초효를 노래한 소광재의 시가 있습니다. 그게 시 내용이에요. 이거는 좀 내용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데 이 내용은 어려워요.
그림을 일단 그리고요. 여기가 보이죠? 여기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오고 여기가 좌고요. 동지는 겨울의 그 끝은 자지 반이요, 자시의 중간이요.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렇죠? 자지 반이요. 천심은 무게이라. 네. 하늘은 움직이지 않는다. 요것이 지금 천심무게인은 저 동지 자지반 요 자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. 일양 초동초요. 한 장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요.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자리. 예. 만물 미생시라. 모든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야. 지금 무슨 소리 하냐면 태초가 열리는, 예, 천지가 지금 창조되는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. 천지. 그 성경책에 보면 하루는 뭐 만들고 하루 이틀 뭐 만들고 하잖아요. 그 얘기입니다. 그 소리. 여기까지고요. 현주는 미방사며, 예. 현주는 저기 맹물입니다. 맹물 현주라고 해요. 미방사며 바야로, 예. 맛이 없고, 대음은 성전이라. 큰 소리는 소리가 없다. 지구 올라가는 소리 안 들리죠, 그죠? 워낙에 커서. 우리 이 주파수대 있잖아요, 그죠? 주파수대 이 범위 벗어나면 안 들리잖아요. 범위 안에 있어야 들리,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. 고주파 우리 들을 수 없잖아요. 고주파. 저주파도 들을 수 없고.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극히 일부분뿐이잖아요, 그죠? 그 얘기하는 겁니다.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. 네. 목회하는데 다시 물어봐라. 그 말입니다. 지금 요 일양이 시생하는 지금 요때, 예, 천지가 열리는 그때를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. 아무리 처음 열리는 때에 처음으로 흔들어서 생명을 깨우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. 흔든다는 얘기는 저 동서는 저 얘기입니다. 천지 만물의 처음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. 어찌되었든 천지 만물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가 이 진입니다. 진. 초구는 물의 소리 들려오매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그렇게 모든 일이 시작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하여야 일이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. 요 아주 조심한다는 것이 진례 혁혁이죠. 진례 혁혁. 어른의 기침소리에 아이들이 놀라 조심하는 모습을 상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천둥번개처럼 뛰다가 할아버지 들어오시면서 에헴 하는 소리에 쥐죽듯이 조용해진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아이들이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를 형통하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.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가도가 섰다 라고 말해도 되고요. 가도가 섰다라고 말해도 되고요. 그렇다면 나중에는, 예, 모두들 잘 살았으니 웃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. 법도가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아이들도 규칙을 맞춰 살았으니까요. 웃는 소리는 결국 만족을 뜻하니 길한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. 아주 잘 보셨네요. 혁혁입니다. 혁혁. 혁혁은 두려워하는 모양입니다. 설문회자를 찾아보니까 주역 2회, 요건 발굴 이자인데요. 신발 이자, 이력서 쓸 때 이자입니다. 이력서 할 때도 저자 쓰고요. 이 신발이라고 할 때는 정말 쓰고요. 예, 저 이자입니다. 2회의 호랑이 꼬리를 밟고서라고 라는 모습이 있습니다. 이홈이란 말이 있습니다. 예,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. 밟고서 놀라는 모습이다. 저 혁혁이 그런 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. 몹시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. 몹시 두려워하는 공부죠. 몹시 두려워하는 공부입니다. 공부 수성한다고 얘기했죠? 그 얘기입니다. 애객은, 예, 웃는 소리, 웃으며 말하는 소리라고 합니다. 사전에 찾아보니까 수거가 여기로 나와 있더라고요. 사전에 찾아보니까.
상말. 이제 앞에서 말한 교사를 구현 설명하는 거죠. 구현 설명하는데 앞에 글과 이 글은 약 시대적으로 500여 년 차이가 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상말. 지근의 협격은 공치복냐오. 우레가 오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그 말은 뭐냐? 예, 두려워함으로써 복이 이르는 것이요. 그러니까 질이 형한 거죠. 소원에게는 후유증계라. 그 웃는다는 그 소리는 나중에 법대로 돌아갔다, 제대로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. 당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여서 복을 이루며 소원에게는 뒤에 법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. 당에서 말합니다. 천둥이 칠 때 놀란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위세를 두려워함으로써 나쁜 일을 저지르지 못하니 스스로 복이 스스로 온다는 말이다. 웃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말은 그렇게 위세를 세움으로써 스스로 법도가 세워지고 지켜져서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. 우리 그렇잖아요. 그죠? 저도 술 좀 먹는 편이죠? 술 먹고 나면 예전 같으면 그죠? 우리 보면 아무데나 한쪽까지 들었어요? 요즘에 안 들어요. 왜? CCTV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 내려다보고 있는지 몰라. 예. 그런 정도다. 예. 아무리 술이 취해도 조심하잖아요. 그죠? 술이 취했다고 뭘 그러는 게 아니고 조심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 건데 지금은 예. 술이 아무리 취해도 안 그래요. 64개 가운데 예. 이제 거의 끝났고요. 예. 64개 가운데 대상이 단사와 같은 것은 이 괴밖에 없습니다. 이것을 이 초구가 진쾌의 주요이면서 거듭 울리는 우레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초효가 시작을 뜻하기도 하고 지금 전체를 지금 대표해서 설명을 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